그러니까 지금 시장 전체 상황이 안 좋은데 그나마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내놓으면 팔릴 수 있는 거고 거래가 체결이 되는 건데 그쵸. 아예 다른 지역은 그 거래 체결 거기까지도 안 가기 때문에 안 찍히는 거고 자료에 나오지 않는 거고. 그쵸. 9월 달에는 보통 매월 한 7,200건이 거래가 돼요, 아파트가. 근데 지난달에 거래량은 386건입니다. 20분의 1. 20분의 1이네요 진짜. 평년 대비 5분의 1. 오늘은 저희 웅달 책방에 부동산 사회자를 맡고 계신 덕현님을 모시고 오늘은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덕현님께서 앞으로 3년 부동산에 미쳐라라는 책을 또 써주셨고 네. 시장을 또 정확하고 냉철하게 보시기 때문에 오늘 또 귀한 내용 많이 전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덕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셀프 소개 한번 더 부탁드릴까요? 저는 청년분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카페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웅달 책방에서 부동산 사회자로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7년차 실전 부동산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17년차. 7년차. 7년차. 공부는 17년차가 맞죠. 제가 2000년 초반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음. 근데 실제로 투자를 시작한 건 2016년 초 정도니까요. 7년차 부동산 투자자입니다. 덕현님 그러면은 요즘 시장 상황에 대한 질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네. 제가 어젠가 며칠 전에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부동산 서울 수도권 가격이 2019년 심지어 어떤 곳은 2018년까지도 하락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즘 시장 상황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 네.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장 상황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웅달 책방에 나와서 8월까지는 일단 매수를 중지하시고 상황을 지켜보셔라 라는 얘기까지 드렸는데요. 지금 그때보다도 이제 더 나빠졌죠. 사실은 더 나빠지고 이제는 모든 게 결정이 돼서 조금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내년 적어도 봄 정도까지 더 관망하시는 게 월등하게 이제 내 집 마련하시는데 좋은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아직은 그 말씀하신 19년 뭐 초집값, 2018년 뭐 말 정도 집값이 떨어진 데가 아직은 서울 쪽에 이 전국 전 범위적으로 번지진 않았어요. 그냥 일부 사례가 나오고 있죠. 거죠. 근데 그게 저는 많이 이제 더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2018년 집값, 17년 집값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 그건 제가 뒤에 2017이요. 네, 조금 더 그 표라든가 아니면은 저 중국 부동산 경제 위기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고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다. 거래가 되는 가격, 호가는 되게 높은데 살 생각이 없어요. 지금 그 가격에. 거래량이 없는 거죠. 그렇죠. 거래량이 엄청나게 떨어졌고 거래가 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급급매. 그러니까 호가는 있는데 네. 거래는 안 되는 거고 네. 거래가 되려면 급급매 가격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급급매로 거래가 되는 지역들이 되게 좋은 단지입니다. 그래요. 매각 지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외곽 지역이거나 뭐 단지 수가 적거나 역세권이 아니거나 이렇게 뭔가 조건이 떨어지는 지역들은 그 정도 가격에 지금 매수자분들이 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에서 여기 뭐 6억 떨어졌다, 뭐 5억 떨어졌다 막 이런 곳들이 보시면은 그 지역의 나름 랜드마크이거나 상급 아파트 대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여기 결국에는 오를 지역이니까 사는 거지. 뭐 나홀로라든가 아니면 뭐 언덕에 있는 소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 정도 가격에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통계상으론 거래가 안 되니까 가격이 안 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잠실 엘리트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엘리트니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미 다른 지역도 실제 거래 가는 금액은 엄청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에 안 사니까 실거래가 안 찍히니까 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뭐 서울 부동산 가격이 별로 안 떨어져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 현장에서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전혀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전체 상황이 안 좋은데 그나마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내놓으면 팔릴 수 있는 거고 거래가 체결이 되는 건데 그렇죠. 아예 다른 지역은 그 거래 체결 거기까지도 안 가기 때문에 안 찍히는 거고 자료에 나오지 않는 거고. 그렇죠. 그거 더 낮춰야지 내가 여기를 사겠어 하는 지역들인 거죠.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 네. 그 아는 분들 몇 분이 그런 얘기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좀 갈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뭐 제가 이제 한 달이 건너서 들은 얘기인데 이거는 네. 그거 다 아직도 기사에 있는 내용일 뿐이지. 그리고 뭐 서울에 국한된 그런 지역에서의 금매 가격이 나올 뿐이지. 네. 뭐 호가 떨어진 거 없다. 여기 뭐 그 뭐 매물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도 않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진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 따라 다를 수도 있고, 특히나 어떤 강남의 재건축들 쪽은 신고가가 찍힌 경우도 있고 하락폭이 별로 크질 않습니다. 아직은 그 A급지의 재건축 같은 이슈가 있는 곳들은 그렇게 가격을 내가 급급매로 해야 될 만큼의 위기감은 아직 없는 거예요. 특히나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대출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리 올라가도 뭐 난 어차피 대출이 없어. 별로 안 급한 거죠. 그리고 이 위기가 그래도 곧 지나가지 않을까? 아직 버틸 힘이 있는 거예요. 제 웅달책방 혹시 그 6월 달쯤에 첫 출연하셨을 때 아마 웅달님이 저한테 강남에 그 상급지는 안 떨어진다는 질문을 해서 제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러 하면서 막 결국엔 다 떨어진다 막 그런 얘기 한번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상급지 최상급지까지 급급매로 나올 만큼의 경제 위기나 인플레이션 이슈의 이 위기가 아니다. 거기 분들은 우린 버틸 체력이 있다인 건데 그게 내년 봄 정도 되면 거기까지 전이가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밑에 지역들은 이미 잠실 정도까지만 해도 이미 다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개사님이 그런 최상급지에 계시면 그분 입장에서는 아닌데 우리는 별로 호가도 안 떨어지고 별로 이렇게 싸게 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진실일 수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중개사무소 이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혹시 그거에 관해서 혹시 뭐 좀 데이터나 자료가 네네. 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말만 하면은 화가 안 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주제는 통계와 현실의 괴리. 통계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뭐 특수 매물이거나 별로 안 떨어졌어요. 뭐 그런 건 별로 안 체결됐어요라 하시지만 현실은 얼마나 다른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제가 부동산 지인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뽑은 PIR 지수예요. 그 소득 대비 그 전국의 평균 가구 소득 대비 평균 집값이 얼마나 이 되냐. 여기 서울 기준에 한창 비쌌던 올해 상반기 때는 평균 가구 소득이 6천만 원인데 평균 팔사가 15억 정도 했거든요. 한 24년 모아야 된다. 근데 요 가격이 이제 2019년 1월 기준으로는 이제 한 9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35% 정도 폭락한 가격이에요. 그때 제가 웅달 책방 나와서 말씀드린 게 서울은 2019년 1월 집값이면 비싸진 않다. 맞아요. 적정 가격 범위에 들어오는 거다. 경기도는 2020년 1월 집값까지 떨어지면 적정 가격 범위에 들어오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정도에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왔어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 가격까지 지금 실제 거래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게 18년, 12월, 뭐 19년 초. 근데 통계상으로 보면 여기 뒤에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는 10월 달이거든요. 이 그래프가 뭐 거의 안 빠진 것 같죠. 그대로잖아요 지금. PIR이죠. 그 초록색. 네, 여기는 지금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실제로 뭐 부동산 통계를 봐도 서울 집값 별로 안 떨어졌는데 얼핏 보면은 공인중개사분들이나 오늘 상승론자분들이 말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부동산 별로 안 떨어졌어. 통계상으론. 그런데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2020년 1월 집값이면 지금 7억 정도 하던 게 4억 5천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약간 떨어졌거든요. 약간 요게 한 7억 2천 정도 나오던 게 한 6억 8천 정도? 통계상으로는 서울보다는 조금 일찍 하락을 시작했으니까 나왔지만 그래서 요 통계만 보면 여러분이 볼 때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잡아드렸던 기준점이 서울은 2019년 1월이 최소 요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가격 매수 적정가의 가장 높은 상단 기준점. 그래서 이 고점 대비 35% 폭락. 경기도는 2020년 1월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미 이 범위에 들어왔는데 지금 통계는 안 잡히고 있단 말이죠.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럼 먼저 이제 구체적으로 매물 얘기를 어떤 지역 분석으로 얼마 떨어진 실거래가를 보기 전에 그럼 이 논리적으로 왜 통계상으로는 떨어진 이 호가도 낮춰지고 실거래가도 팍팍 떨어진 게 나오는데 왜 안 떨어지고 있나 통계상으로는. 그게 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원인을 먼저 알아야 돼요. 원인은 뭐냐면 거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지금 서울에 보시면 2022년 9월에 여기 거의 안 떨어졌잖아요. 이 PIR이. 네. 근데 거래량이 10년 동안 9월 달에는 보통 매월 한 7,200건이 거래가 돼요. 아파트가. 근데 지난달에 거래량은 386건입니다. 20분의 1. 20분의 1이네요, 진짜. 평년 대비 5분의 1. 평균 10년에 9월 달의 거래량 대비 지금 5% 수준, 20분의 1이죠, 20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보시면은 요렇게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선 파동 치는 게 거래량이고 요 위에 약간 이렇게 뭐랄까 면 같은 게 10년 동안의 그 달의 평균 거래량이거든요. 와. 보시면 2021년 여름 정도부터 평년보다 거래량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는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더 최악이네.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안 돼요. 우리가 보는 여러분이 보시는 부동산원이나 KB 시세나 어떤 이런 어플들의 통계에서의 어떤 이런 큰 통계는 거래가 많이 돼야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총량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시장에 100개 물건 중에 하나만 거래가 얘가 거의 돼도 뭐 안 바뀌겠죠. 얼마 안 빠진 거예요. 실제로 얘는 거래 체결가는 금액은 내려와 있지만 실제로 된 건 하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차가 오래 걸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항복을 하고 다 내던져서 체결이 돼야 그러니까 이게 확 떨어지겠죠 나중에. 그러니까 통계상으론 거래량이 적어서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다인데 네. 그냥 밥주고 그 대하로 물 한 푼 푼다고 그쵸. 그거 바뀐 게 있겠어요. 그쵸. 근데 푼 건 푼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통계가 잘못된 건 아니라 이게 통계의 이 집계 시스템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 현장에서 그 분위기를 느끼고 이미 이건 가격이 이 가격에 사면 말이 안 돼.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도 질문을 역으로 네.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보면 거래가 안 돼서 그렇지 네. 되면 이 가격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훨씬 낮춘 가격에 체결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니 뭐 여기는 뭐 5억이 떨어졌는데 저쪽은 뭐 한 3억밖에 안 낮춘 호가가 있어요. 그 3억엔 체결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6억까지 낮춰야 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이 부동산 하락기냐 상승기냐 알 수 없다. 음. 왜냐하면 거래량이 나와야 어느 정도는 나와야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상승기 하락기를 판단할 수 있냐. 그거는 이제 뭐 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그게 이번에 대세 하락기라고 정확하게 저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표현을 안 하는데 그 이유는 근데 점점점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집값을 억누르는 미국 인플레이션 이슈와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극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거래량이 되게 적고 몇몇 단지는 크게 하락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실거래가는 유지된 상태에서 이제 이 가격을 호가 낮추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올라가 있는 호가로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 기록에서는 그냥 지금 시기는 잠깐의 조정기였어. 거래량이 적었던 빙하기였어로 끝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이 호가로 버티고 있던 분들이 계속 상승하는 금리 인상과 외부 경제 위기에 더 가격을 급금매로 낮춰서 던지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그때는 명확하게 이 통계상에도 하락이 잡히겠죠.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매크로 이슈를 봤을 때 보면은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빅스텝을 했잖아요. 그렇죠. 0.5% 올렸죠. 그러니까 그리고 전쟁은 지속되고 있고 뭐 핵리기도 네.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연준에서도 계속해서 FOMC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기서 찍고 다시 상승을 한다고 보기보다는 진짜 가격이 더 낮추지 않는 이상 거래가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같은 시각으로 지금은 워낙 외부 이슈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그냥 하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통계와 현실의 괴리군요. 네. 그 통계는 항상 늦어요. 우리 상상할 때도 그랬잖아요.